안녕하세요. 엘림영어 최민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김해 산문고등학교 1학년 2학기 2차 영어시험 분석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 어땠나요? 어려웠죠? 그죠? 아닌가요?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시험은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중상 정도 난이도가, 아니면 체감 난이도는 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험보다 문법과 어휘의 비중이 높았던 그런 유형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 합계를 해보니 55.5점, 어법과 그다음에 어휘, 요 두 가지가 이제 그 정도 점수가 나왔어요. 이 정도가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고 이번 시험 망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암기형의 어떤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좀 사고를 했어야 되는 사고형의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뭐 이를테면 빈칸에 이제 단어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또 어떤 문장이라는 원칙, 문장이라는 법칙에 맞게 주어 자리나 동사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이제 알맞은 품사 형태로 고쳐서 이제 빈칸을 또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이제 나왔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어법 유형 같은 경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밑줄이 쭉 그어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틀린 것으로 짝지어라, 그다음에 틀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옳게 고쳐라, 아니면은 또 질문답 유형인데 단지 그 영문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뭐 이때 강조 구문을 사용을 해서 정답을 채워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많이 당황을 하고 아마 어려워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자료 화면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번 시험이 어려웠는지, 또 이번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표가 이제 이번 시험 제가 분석한 표인데, 먼저는 시험 범위를 또 한번 볼게요. 교과서가 이제 9과 그다음에 10과 그다음에 각 과에 해당하는 further reading이 이제 더해졌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11월 31번에서 40번 지문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네요. 이제 객관식이 이제 어떻게 보니까 16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네요. 16, 17, 18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총 18문제. 그 다음에 55점이 만점이었습니다. 55점 만점. 그 다음에 서술형이 또 보니까 6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45점 만점이었네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여기 이제 9과 10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총 이제 보면 6문제씩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9가 4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6문제, 그 다음에 10과 이렇게 4문제, 6문제, 그 다음 모의고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6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또 보니까 9과에서 3문제, 그 다음에 10과에서 3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특징이 이번 시험은 이제 쌤이 좀 난이도가 한 중상, 체감 난이도는 상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근거를 또 따로 쌤이 자료 화면을 준비를 또 했으니까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또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먼저는 이제 어법 유형 같은 경우에 틀린 게 뭐냐, 더하기, 그 다음에 그게 짝지어진 것이 올바른 것, 요렇게 이제 질문하는 형태.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 틀린 것이 몇 개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 어법상 틀린 것.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 6번이라든지 아니면은 3번 유형이 이제 나오면 이거 어렵다,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이제 느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 형태도 좀 난이도가 이제 요번엔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서술형 2번 A에서 C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만을 옳게 고쳐라,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작인데 이 문제는 복합 관계대명사를 알고 있느냐를 물었던 그런 영작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4번 문제를 보니까 단어를 활용하고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쓰는데 어휘와 어법이 조금 알아야지 풀리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강조구문을 이용을 해서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를 알고 그 다음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어법 문제형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1번 문제도 보시면은 요약 문제인데 나중에 자료 화면 보면 좀 알겠지만 요약 문제인데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실제로 주어 자리에 맞게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맞게 목적어 자리에 맞게 이렇게 알맞게 이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 교과서는 이번에 이제 80.4점,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19.6점이 이제 배점이었는데,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과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네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문항수, 그 다음 배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온 것들만 쌤이 추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선택 그 선다형에서는 불일치 문제 3문제, 그다음 8.5점, 어법 3문제 10.3점, 어휘 2문제 6.2점. 그다음에 서술형에서 어법이 3문제인데 22점. 어법하고 어휘랑 같이 알아야 되는 것 한 문제인데 8점. 어휘 한 문제 9점. 그래서 일단 요번에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법과 어휘가 55.5점이 이제 나와가지고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 때도 어렵다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에서도 보니까 이제 어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요번 시험은 쌤이 이전에도 말을 했듯이 어법과 어휘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다. 왜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 문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좀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꼈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요약 형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라 라는 그런 질문인데 자 여기서는 본문에 adopt란 단어 그 다음에 possible란 단어 요걸 가지고 이제 정답을 이제 좀 찾아야 되는 또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settle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번 자리는 주어 동사 문장이 성립돼야 되는 자리에서 주어가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대시 있기 때문인데 대신 품사가 이제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럼 접속사 다음에는 문장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와야 되는데 빈칸은 이제 주어가 들어갈 자리다. 그러면은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잖아. 그죠? 그럼 모든 것을 명사화 시키는데 to 부정사라든지 아니면은 동명사 형태 또한 동사를 명사처럼 쓸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더라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관사 다음에는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쓸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일반 명사만이 일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adoption이라든지 아니면 introduction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은 더 빈칸 of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자리인데 또한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에는 possible이라는 형태로 이제 나와서 여기서는 possibility 명사 형태를 정답으로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리는 이제 본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본동사가 그러면은 어떤 가능성을 이제 없애다라는 개념의 뭐 stop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revent라든지 아니면 exclude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이제 빈칸에 정답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또한 stop, prevent, exclude만 정면대에서 정답이 되는 것 또한 아니고 주어가 adoption이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stops 그 다음에 prevent, excludes, s를 써서 빈칸에 넣어야지 올바른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술형 2번도 한번 보시면은 서술형 2번 문제의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이제 어법상 잘못된 것 2개를 골라라. 그러면 지금 A, B, C가 있는데 A, B, C가 이제 이 3개 중에 이제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을 이제 바르게 밑줄 친 부분만을 고쳐라 라는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서술형 2번 또한 어법 문제인데 여기서는 보기가 지금 3개 나왔는데 하나만 틀렸고 하나만 맞고 2개는 틀렸다. 틀린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형 2번도 정확하게 모르면은 어떻게 보면 8점을 다 못 맞고 그냥 이제 반점짜리로 이제 끝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네요.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3번이 보니까 이제 어법상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은 3번도 보시니까 특정 부분이 틀렸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밑줄을 쭉 닦아 놓고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짝지어진 것이 뭐냐라는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 유형 중에 제일 까다롭고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에 속하는 형태가 이번에 또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또 6번을 또 한번 보면 6번도 보시니까 A에서 이중 어법이 틀린 것의 개수는 자, 여기서 이제 A에서 E까지가 있다. 틀린 거 몇 개게 해서 이제는 아까는 여기서는 짝지어지는 그런 것들을 물었고 여기서는 틀린 것이 몇 개냐라고 하는 거. 이것 또한 정확하게 모르면은 틀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또 서술형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기의 단어를 활용을 해서 빈칸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 그럼 일단은 보기의 단어를 묻는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그 직전 슬라이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요 이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여기에서 이제 찾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단어를 이제 집어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한 단어만 활용을 할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변형을 해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장에 아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문장이라고 하는 원칙.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알맞게 바꾸어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문의 원래 지문과 같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선택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on에서 마침표에서 문장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 빈칸 댐 컴마 페이 동사 그러면 요 빈칸 4번 다음에 댐까지가 분사 형태가 이제 되거든요. 분사 구문.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4번이 이제 정답으로 쓰여져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그럼 서술형 5번을 또 한번 보시면은 자, 질문에 대한 답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때 강조 구문을 이용을 해라. 그래서 질문이 who treated 누가 뭐뭐 했느냐라는 질문에 누가 뭐 했다라는 식으로 답을 쓰지는 말고 그 답은 반드시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정답을 적어라 라는 형태로서 이제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질문의 답,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잘 모른다 라고 하면 또 이 서술형에 대한 만점을 또 받는 데는 또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법 유형은 11번 유형처럼 이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예시로 봤던 것들처럼 뭐 틀린 것이 몇 개냐, 그 다음에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밑줄 쭉 닦아 놓고 이제 여기서 틀린 건 뭐냐 옳게 고쳐라 찾아서 옳게 고쳐라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시험 쳤던 그 시간들이나 순간들이 좀 생각이 납니까? 많이 당황스럽죠. 아, 그때 그 수업 시간에, 그 시간에 시험, 망쳤다라고 하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심정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이를테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그 유형에 맞는 어떤 패턴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제, 제목, 목적, 아니면 뭐 요약 문제, 아니면 순서 문제,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몇 가지 사고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 단계를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점수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따기에는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이 어떻게 이제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그 질문에 쉽게 이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제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전 학기, 그 다음에 전년, 재작년 해서 한 3, 4년치를 분석을 쭉 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유형의 지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다른 차수의 시험을 또 보면은 분명히 이런 류의 글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또 다르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패턴을 찾는다든지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의 그 필기 자료를 보고 또 쌤이 문제를 이제 만드는데 그것도 보면 이 학생이 필기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학생이 좀 성실하긴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비교 대조를 해보면 학교에서 짚어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유형에 맞게 정답의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면 우리가 점수를 만들 수 있는데 참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어렵다라는 좀 결론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또 이제 내신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어휘, 요번 시험 특징이었잖아요. 어휘, 문법, 이게 다 이제 이게 많이 깔리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함에 있어 어휘를 많이 알고 문법을 탄탄하게 하는 것, 이게 아주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을 좀 더 중요시하게 여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학기에 준비를 할 때는 어휘,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따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법 또한 아주 기초적으로 탄탄하게 잡아놓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쌤이 지금 제 유튜브에 보면 구문독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문독해 강의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고 어느 정도 기본을 쌓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휘,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장 해석 능력, 요 세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탄탄히 해야지만이 뭐 학교 시험의 어떤 난이도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때가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고 지금 요즘 또 많이 날씨도 춥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행동이 많이 제약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내년을 또 기약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엘영어 재문철이었습니다. 안녕.